다음 봅니다. 30번. 대금 지급 기한을 언제 하느냐? 보통, 경매는 한 30일에서 한 35일 사이인데, 낙찰받고, 임야를 해봤는데, 금이 튀노. 그러면 15일부터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낙찰받고 명확 결정이 나죠?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적시항고가 없으면은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15일부터는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경매는. 자, 임야를 잡았는데 건강이 발견돼서. 그러면 빨리 오고 싶죠? 그럴 때는 15일만 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5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미리 내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늦가 낸다 하면은 미납이 되면은 재매각 3일 전까지 연체이자 12%를 물고 이자를 부담하면 또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자, 공매도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매는 3천만원 이상은 30일, 3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내놔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내놔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매수 대금 늦가 냈다 크면 아까 12%했죠? 12%고 요거는 이제 공매는 한 열흘 정도 보너스 기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내가 올라갈게요. 열흘 정도 보너스 기간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공매의 매각 결정 통해서 출력이 됐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대금 납부 기한이 있고 이때 만약에 10월 10일 안 냈다 이러면은 최고 기한이 있어요. 10월 23일 날 이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지임장 할 때 보니까 지임장님 요때 내지 마시고, 자 다시 크게 볼게요. 요때 잔금을 치우지 말고 이때 치르지 말고 요때 하지 마시고 대출을 요때 기피해달래. 요때 왜 요때 하도록 합니까? 요때 10월 10일 하지 말고 10월 23일 해달래요. 대금 납부 최고야. 요때 가면 12일간 텀이 벌어지죠. 대출이 잘 안 내됩니다. 안 내되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가면 법원처럼 연 12% 받느냐?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23일은 빡빡하니까 10월 20일에 뭐 제일 좋아요. 10월 20일 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몇 번이죠? 자, 33번. 매수, 자, 33 했고요. 34번. 대금을 낚아낼 때는, 채로 지정된 날짜, 마이너스 3일 됩니다. 마이너스 3일 이전에 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일 내시면 되고, 공매는 납부 최고기한 하나 있었죠? 아까 영업일수는 10일입니다. 영업일수 10일 동안은 보너스 기한이 있어요. 공매는. 그때도 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날짜 뒤로 내면 안 됩니다. 아까 딱 마지막 두 번째 날이 있었죠? 그 날짜 하루 늦가삐면 그건 취소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대금 납부 최고기한 하루 전에 보통 냅니다. 보통은. 그러면 보통 원래 납기는 30일인데 플러스 한 10일, 11일 뒤에 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잔대금을 빨리 낼 때, 잔대금을 미납한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 매수인에 입찰되냐? 안 되죠? 자, 낙찰을 받았어요. 남편이 받았어요. 미납을 해버렸어요. 너무 높게 써가지고. 그럼 자꾸 또 떨어졌어요, 이게. 미납이 되고 난 뒤에 본게 자꾸 떨어져. 근데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미납, 낙찰받은 그 사람 명의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배우자는 상관없어요. 배우자니. 그래서 매수 신청은 안 된다. 두 분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미납한 사람들. 이거 이제 이야기입니다. 미납자. 미납한 사람 있죠. 미납한 자. 10% 안 내고, 10% 냈는데, 잔금을 안 낸 사람. 잔금 안 내고, 잔금 미납자. 잔금 미납한사. 미납자는, 다시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누가 들어오면 됩니까?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배우자는 돼. 들어오면 되죠? 배우자가 낙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공매는 상관없어요. 지가 낙찰 10%안 내서, 잔금을 안 냈어요. 다시 또 너무 비싸. 그럼 뭐 또 들어가면 되느냐? 공매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인터넷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금을 불납할 때 미납에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 경공매 두 개 다 배당할 금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배당 방법은 요거는 다음에 이제 배웁니다.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안 되겠네요. 일단
자, 일단은 임대차 보호법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자, 38번. 38번. 왼쪽에 38번 찾습니다. 하나 넘어갔어요. 38번.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을 때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경공매에서는 마찬가지, 공매도 마찬가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법원에서 배당기일은 보통 오후 2시 하거든요. 그때 줍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필요가 없더라. 하여튼 소액보증 받는 사람 있죠. 소액보증 받는 사람, 하여튼 배당을 받는 사람은 법원에 낙찰자한테 집을 다 비워줬습니다. 그는 확인서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명도 확인서라고 해요. 자,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매도 똑같습니다. 자, 39번. 매수 희망자 아닌 낙찰자는 경매 기록에 열람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매수 희망자는 법원에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없어요. 낙찰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낙찰이 되면은 이제 10% 줬죠. 10% 주면서 아까 배웠죠.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무조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에 써놨죠. 매수 신고에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 권리 신고한 세입자는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공매도 이게 없다가 법을 만든 개정을 했어요. 낙찰자, 체납자 등은 배분 관련 서류를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세지정법도 바꿔놨어요. 전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낙찰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서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쓰는 양식이 요겁니다. 재판기록, 열람, 복사, 출력, 복제 신청서.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낙찰자 같으면은 쓰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자, 40번. 배당기일 통지서 해놨다죠. 그럼 이제 예로 돈이 들어왔어요. 30월 뒤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나눠야 되겠죠. 채권자들한테. 그때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배당기일이 지정되면요. 이거는 낙찰 받고 30일 뒤에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온 날부터 또 한 25일쯤 돼야 배당기일이 옵니다. 보통은.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은행 같은 데는 채권 계산서를 다시 연체자 폼에 다시 냅니다. 그래서 은행은 보통 채권 계산서를 경매 땡 하면은 내라고 연락 오고 잔금이 들어오면 또 연락 옵니다. 채권 계산서 내갖고 연체자까지 그때까지 얼마인지 예로 은행 건전당이 1억이고 그냥 채권 채우 1억 2천인데 그러면 1억 1,300이 뛰다 그건 들어줍니다. 연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압류재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표 열람이 되느냐? 자, 3일 전부터 열람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사람은 미리 열람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매에 가서 배당표, 가배당표 좀 봅시다. 그러면 줍니다. 알겠죠? 그걸 보고 혹시 누락이 되면은 원인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배당기일날 가보니까 오후 2시 하니까 사람이 막 있고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저기 배당표 다 받으셨죠? 20명, 사건 20개. 그거 다 안 했습니다. 자, 배당이 하세요. 거기는 내 이름이 빠져서 배당이 하라. 근데 내용을 모르겠어. 왜 빠지는지. 그러면은 배당 못하죠. 자, 배당이 하겠습니다. 그럼 뭔데? 왜 빠지는 거? 나는 이래서 받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모릅니다. 또 사람이 또 이래 많으면은 흥분해하고 또 긴장되고 하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래서 미리 3일 전부터 열람을 해서 내게 배당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미리 알아보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공매는 7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해요. 경매는 며칠요? 3일. 공매는 7일부터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예상 배당표. 우리 구독션에 있습니다. 구독션에 경매는 예상 배당표 있다 없다? 있죠? 공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매는 없다. 없으니까 어렵게 느낍니다. 똑같은 당하고라도 경매 같으면은 소액보증을 받고 안 받고 인수가 안 받고 따르르 나옵니다. 예상배당표에. 근데 공매는 자기가 주판나요. 계산하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가 똑같은 당하고가 경매 놓으면은 15억짜리 10억에 팔릴 거를 공매 놓으면은 7억에 팔립니다. 왜 그러냐? 모르겠거든. 이게 뭐 누가 받고 안 받고 내가 얼마 덤태기 쓰고 인수가 얼마인지 이게 계산하기가 공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상 배당표가 있느냐? 경매는 있는데 공매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물건이면 공매가 더 싸다랍니다. 예상 배당표 없으니까. 자, 배당 순위는
배당 순위는 경매비용을 이는 먼저 경매는 사람이 공정비용이니까 먼저 줍니다. 끝나고 나면 법무사 비용 포함해서 다 줍니다. 다 줘버려요.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주느냐? 이거는 이제 배당 때 할 건데요. 소액보전금하고 임금채권, 3년치 퇴직금, 임금은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 거는 게 있어요. 당해세. 당해세 거는 것은 요거는 다 없애야 됩니다. 당해세는요, 외우세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당해세는 크게 따지면은 재산세하고 또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배웠죠. 제시 그런 거, 그게 당해. 근데 금액은 소액입니다. 이 당해세는 보통 소액이 많아요. 근데 겁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국세입니다. 국세의 법정기를 빨다 그러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겁납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사람 요 들어갑니다. 여기. 겨우 요 들어와야 건전한 건자 여러분들이 전입 확정했다 그러면 요 싸만. 그래서 소액보전금, 임금채권, 그 다음에 당해세, 국세 법정기일이 빠른 거 요 네 가지는 은행 설정보다도 항시 형님집입니다. 형님집. 뭐 배분순위,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소액보전금, 그 다음에 2순위는 임금채권. 금이 커요. 임금채권. 그 다음에 주로 당해세, 당해 드는 거 요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일이 좀 빠릅니다. 그러면은 건전항보다 항시 앞섭니다.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임금채권, 소액보전금, 당해세. 또 뭐죠? 국시의 법정기일 빠른 거. 이게 은행이 제일 싫어요. 네 가지 딱 싫어합니다. 소액보증금 때문에 대출 다가구는 안 주려고 합니다. 임금채권 때문에 공장 담보 잡을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임금채권 때문에. 그 다음에 국세완납 증명서 고여라, 지방시원 증명서 고여라 하는 것은 이제 국세 같은 거. 법정기일이 빠르면 은행 설정 아무리 해놔도 먼저가 합니다. 그거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해세. 이거는 재산세. 주로 재산세죠. 어떠면 종부세까지 이제 최근에 포함이 됐는데, 막 그거는 소액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고요. 경매나 공매나 이 좌우 순서는요, 법률적 용어가 좀 달라서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최종 석 달치 임금 채권은 사업 전에 설정한 은행보다도 우선한다는. 석 달치 임금 채권 거는 거는 3개월 임금, 3개월 퇴직금 두 개를 합치게 합니다. 두 개. 그럼 보통 한 6개월 임금 보면 됩니다. 6개월 월급. 월급은 은행보다도 먼저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내용은 똑같고요. 자, 그래서 보통 배당표는 여기 배당표입니다. 배당표. 그래서 이게 이제 낙찰이 되면은 집행비용. 이건 아까 영순이 뺀다 했죠. 제일 먼저 빼는 게 집행비용입니다. 빼고, 이거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4,400을 받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당해서 해갖고 이게 성산구청에서 63,000원. 아까 소액보증금은 작다겠죠. 당해서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거 4,400원은 뭘까 이거? 임금채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입자가 1억 2천인데 6,200까지 합니다. 6,200. 자, 넘어갑니다. 공매는 우리 경매는 배당표 이렇게 불러요. 배당표인데 공매는 뭐라고 봅니까? 제목이 배분계산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가지고 공매는 이제 배분 순위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3명은 소액보증금을 1,400, 1,000만 주고, 그 다음에 통영시청에 당해세 가져가고 71만원, 그 다음에 통영세무서에서 국세가 빠른 게 얼마 안 되네, 35,000원, 그 다음에 겨우 통영축협에서 1억 9,800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에 가져가는 게 소액보증금, 제일 싫어하죠, 은행에서. 소액보증금, 통영시청에 당해세, 통영세무서에 국세가 빠른 거, 이거, 임금채권 많이 따죠,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또, 요 같이 끊깁니다. 그래서 은행은 네 가지를 싫어하더라. 자, 44번. 일반채권. 나는 지금 읽는 결정문을 가했다 그러면 요 사람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신고하면 되는데, 요런 거는 이제 건전항보다 늦어요. 건전항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받는 경우가 힘들어요. 일반채권은. 그 다음에 배당이, 알고 보니까 나 이제 소액보증금 2천만원 받기도 했는데, 그래 알고 나왔는데, 빠졌어요. 왜냐, 그게 은행에서 의여서 넣어가지고, 저 사람은 소유자의 처남인데, 공짜로 사는데, 뭐, 지가 있다고, 3천만 있다고, 2천만원 돌아, 소액보증금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실제 아니면은 손 들어가면 됩니다. 아, 나 처남이라도 나 진짜 좋습니다. 보세요. 공인중개사 계약서도 있고 돈도 3천만 원 들어갔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손 들어간다. 배당 1을. 경매는 손 들어가고 공매는 어쩝니까? 공매도 마찬가지. 손 들어가면 됩니다. 배분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내면 됩니다. 이것도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신설됐으니까 이제 바로 구두로 하면 됩니다. 하고 서민이 있어요. 거기 써내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2를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공매는 노란 거 요런 절차로 이제 배분 2를 배분이라 그죠? 배분 2를 하면 됩니다. 자, 46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요. 잔잔한 거는 예로 1,000만 원 농지로 낙찰받았다. 이거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런데 3억짜리 아파트를 받고 2억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은행에 법무상 맺게 됩니다. 자기가 못해요. 왜냐 그러면은 은행에서 2억짜리 선수비를 끊어가 내주는 파인데 여러분 줬다 여러분 또 묻고 날릴 거잖아. 아시겠어요? 여러 3천만 원 10% 끊어놨고 2억 선수비 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막 캄보디아 가지고 갚이면은 은행만 큰일 납니까? 그래서 법무상 맡깁니다. 전속 법무상 준다 합니다. 그래서 경공매는 이제 공매는 여러분 하셔도 돼요. 잔잔한 걸 하면 되는데 서류를 챙겨달라 자산 가져가서 돌아갑니다. 예쁜 여직원이 그럼 주시면 돼요. 되는데 대출 받는 거는 경매나 공매나 법무상 때 맡게 된다. 그죠? 자기가 이전 촉탁 못 합니다. 그럼 이전할 때 서류가 뭐 필요합니까? 자,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쭉 챙기면 됩니다. 요대로 챙기면 돼요. 그죠?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전답이다 잔잔한 금이어도 도장 찍어가지고 메모됩니다. 여기 메모되고 공매도 마찬가지 이런 서류를 잘 챙기셔가지고 자산 가능해서 주면 돼요. 그러나 대출 받는 경락장로 대출 받는 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법무사한테 맡겨서 법무사가 이제 알아서 이전하고 1순위 그 날짜 설정합니다. 그 날짜 이전하고 설정해요. 자, 그다음 토지를 하고요. 이게 가끔 나오는데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경매는 없어요. 공매도 없는데 단 압류재산만 허가 필요 없고 나머지 수탁재산, 기타 일반재산 이것들은 3회 이상 유찰 필요 없다. 자, 다시 수탁재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요. 기타 일반재산 이게 뭐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신탁공매죠. 신탁공매 요것들은 3회 이상 유찰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신탁공매. 우리 경매에 토지가 하고 있더라. 저기 서울의 잠실에 그죠? 아파트가 좀 많은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된다. 안 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중개업소 통하면은 잠실에 주택이나 아파트 하면은 토지 거래 허가구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는데 경공매에서는 안 내야 된다. 알겠죠? 편안하다.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인도명령 쫓아내는 거. 쫓아내는 거는 요거는 이제 경매는 있어요. 6개월 이내. 요거는 6개월 이내에 선순위는 안 되고 후순위만 그죠? 후순위 세입자 그죠? 후순위 세입자 또는 뭡니까? 점유권은 없는 그죠? 점유권은 없는 모든 점유자. 이 사람들은 선순위 안 되죠. 인도명령 안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선순위는 안 된다. 그죠? 선순위 임차는 안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인. 그 다음에 진성유치권. 마찬가지. 요 두 사람은 제외됩니다. 선순위 임차인하고 누구요? 진성유치권자. 요거는 제외입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 자,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요. 없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명도소송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들어요. 공매에서 제일 난제가 이겁니다. 요거는 명도소송해야 된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공매에서. 그래서 경매는 못 나가겠다, 배째라 그러면은 아파트 예로 뭐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200, 300 보통 2, 3, 400 주면 됩니다. 공매는 4, 5개월 걸리니까 3, 4, 500을 줘야 됩니다. 알겠죠? 돈을 좀 더 줘야 되겠다 알고 있는 만약에 같은 쪽구이면은 그래서 이제 인도면이 있는 것이 경매는 좋습니다. 그죠? 잔금 넣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럼 뭐 잡습니까? 인도면 신청하면 열흘만 옵니다. 그거 가지고 강제 입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해서 건물 명도 소송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자, 대립차.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법무사 또 뭡니까? 변호사 세 사람은, 자, 공인중개사는요,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회관 교육을 받고, 보험 가입도 하고, 딱 완벽하게는,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한 10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될 겁니다. 3명 정도. 그런 사람은 감정가액의 1%까지 받습니다. 여러 10억짜리 다 하고 다 하면 10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1000만원. 그런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를 하면 되고, 법원에 등록 안 된 사람은 50만원 밖에 안 돼. 요거는 이제 감정가의 1%까지 또 되는데, 그 다음 일반적 있죠. 일반적 개입 공인중개사는 50만, 그죠? 일반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상배당표 해주고, 얼마 받는다고요? 50만원 최고한도. 예상배당표 해주고, 아파트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개미를 좀 배웠어. 그래서 법원에 등록 안 됐어요. 공인중개사라도. 그런 사람은 이제 예상배당표 출력해주면서,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못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5천만원, 7천만원 인수고,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50만원까지는 받아도 되겠습니다. 자, 압류재산도 가능하냐? 됩니다. 압류재산도 경매와 똑같이, 그런 원리로 하면 됩니다. 떨어지면요, 50만원 플러스 50만원, 100만원 받습니다. 그죠? 최고 한도 그렇습니다. 떨어지면은, 폐찰 시 권리분석 상담 수수료 50만원 플러스 폐찰 수수료, 그죠? 폐찰 수수료 간단하게 50만원 해가지고 총, 또 플러스 뭐 실비까지 하면은 30만원 하면은, 잘하면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공동입찰. 공동입찰은 뭡니까? 아파트를 합쳐봤는데 부부간에 2명 들어가겠다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때는 기입찰표 플러스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이걸 추가로 필요하고요. 공매는, 자, 인터넷으로 한 명 들어가죠. 그죠? 여러 신랑은 직장 나가고 하니까 배우자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입찰, 월요일 했어요. 그러면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신랑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가서, 자, 내가 요번에 입찰한 거는 우리 신랑하고 같이 이전할 때는 2사람 명의로 이전해주세요. 이런 게다, 그죠? 그게 공동입찰인데. 중요한 거는, 저도 깜짝 속았는데, 온비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죠? 입찰해갖고 이제 입찰합니다. 입찰할 때,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정보, 개인정보, 그 다음, 요때, 2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입찰 방법이에요. 요거 보통 체크를 해요. 그냥 두둑 하다 보면. 이하면 안 됩니다. 입찰 방법 전산할 때 공동입찰권, 요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들어가야 되지. 여기다가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공동입찰 아니에요. 자, 여기다 체크하고, 서류 제출하겠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그리고 수요일까지 신랑같이 가서,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띄가지고, 이래 2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잔금 들어오면은, 이전할 때는 2사람이 해다가, 이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찰할 때부터, 전산 입찰할 때부터 공동입찰 방식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다. 그 다음에 52번. 매각 공고에 나타난 중요한 사항은 뭐냐, 그러면은, 1번 건전항보다 먼저 선순임차인은 인수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전할 때 농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는 후 일주일 이내에, 1등되고 7일 이내에 농지를 낸다. 이 2개 중요하죠. 자, 다시요. 1번 건전항보다 선순임차인이 못 받는 거는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2번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증을 7일에 내야 된다. 안 내면은 10% 몰수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인데 1번은 요거는 경매나 공매가 똑같아요. 2번도 마찬가지인데 2번은 공매는 잔금 알아서 넣고 이전할 때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전할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매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불법 무효한 증물이 있는 농지는 절대 대출이 안 된다. 그거 조심하세요. 농증을 없으면은 아예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아직 안 나와요. 자, 권리 분석. 경매는 임차인이 많아도 예상배당표 참작이라고 조금 쉽습니다. 조금 쉬워요. 공매는 예상배당표 없어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공매를 많이 알려줍니다. 공매를 제가 수시로 많이 좋은 물건 오면 또 수시로 소개해드려요. 소개해주고 낙찰 받아라 하고 막 그럽니다. 자, 대출. 경매는 대출이 가능하고 법인을 받아라. 모든 것은 대출은 다 됩니다. 공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래요. 경매 낙찰 받으면 대출이 잘 돼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내가 물어봅니다. 경매 몇 년 했어요? 법정가서 물어보기에는 20년 했대. 공매는 합니까? 안 한대요. 왜 안 한 게? 대출이 안 돼서 안 한대. 대출이 안 되기는 내가 신안에 진정할 때 요 대출 한 50개 넘게 해봤어요. 공매 대출을 했습니다. 경매나 공매나 대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법인은 주택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투기지역이 뭐 40%, 조정 대상 지역이 뭐 50% 하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대출을 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알아보고 들어야 됩니다. 돈이 100%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부채가 많아요. 부채도 많고, 은행 대출도 많고 한데, 또 낙찰받아서 또 대출을 해도록 하면 은행에서 조합가 싫어할까? 싫어하죠? 지금은 이제 또 뭐 DSR 해가지고, 총부채, 원리금 사업비라고 소득에 대해서 또 뭐 따지고, 옛날에는 은행별로 따지는데, 지금은 전은행 합산해갖고 따집니다. 전산에서 따지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명함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하면은 보통 낙찰 받기 전이라도 해줍니다. 보통은 잘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겁니다. 20에 2로 오고, 자, 요게 이제 이 뭡니까 지금? 뭐 빠졌죠? 그럼 대출될까 안 될까? 토지에 건물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게 빠져버려서. 그러면 이게 물건이 좋아요. 한번 봅니다. 20에 2로 오고.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거제 4등면에 임야가 1100평인데 건물은 빠졌어요. 건물이. 그럼 10억짜리가 2억까지 한 3억가 되죠. 많이 들었죠? 자, 이런 것들은 잘하면은 다음에 추가 대출도 6개월 지나면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자, 물건이 또 괜찮아요. 그런대로 거제가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 조금 수주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자꾸 좋은 인력이 막 들어온대요. 지금 거제에. 자, 봅니다. 거제에 지금 여기에 빠졌어요. 요 건물이 경매에서 빠져가 있고 땅은 나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 자, 요런 거는 요거는 빠져가 있어도 요거는 하나의 부하물입니다. 토지에 부하물을 봐서 요런 거는 보통은 낙찰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낙찰에 포함도 되고요. 보통 포함되어 있고 요거는 이런 거는 벽하고 기둥 지붕이 아니죠. 건물은 뭐는 좀 골치 아픈데 이거는 빼대만 있는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빼대만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토지의 보함으로 봅니다. 그럼 요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게 경매에서. 자, 여기 보면 이래요. 보면은 이 세 필지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래요. 이게 아까 그 매각지입니다. 빠진 건물 상가. 요거는 아까 있죠. 보함을 거는 거. 그래서 요 땅하고 요 땅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여기에 빠졌어요. 이게 매각지입니다. 그러면 대출해줄까 안 해줄까? 세 필지 중에서. 자, 필지가 몇 개입니까? 요거는 포함 상관없고, 여기 있다 문제, 니은이 문제야. 니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제외입니다. 제외. 매각에서 제외됐어요. 대출해줄까 안 해줄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세 필지가 있는데, 필지가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까 빼져 있는 거 있죠? 2천만짜리. 이거는 포함이 됐어요. 빼져 있는 거는. 그러고 이제 관정도 포함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매가 이게 6,400짜리 건물 안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농지정 나옵니다. 농지정은 두 가지 문제 있어요. 867에 5가 농지정이 필요하다. 867에 5가 어디입니까? 여기네. 요게 아까 빼대 있는 거죠. 빼대. 요게 지금 가수호입니다. 가수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빼대 있는 이게 가수호입니다. 요거. 이게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우측에 있는 거. 가수원에 빼대는 여기 있어요. 그럼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농지적 문제는 경매에서는 일단 550만 원만 드리면은 행정심판 소송하면은 해주라 하는 그런 좋은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잘 해결됩니다. 그럼 요거는 내가 볼 때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출이 요것 때문에 매각에서 제외돼 가지고 대출이 되는가 애매했어요. 근데 전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만 담보로 잡아 가지고 대출 주면 안 되나 물어봤어요. 80%로. 왜냐 그러면은 금액이 워낙 이게 많이 들었죠. 지금 보면은 요거 두 개만 담보를 이런 거 담보를 빼라. 이 건물이 있으니까 상가 건물 그게 있으니까 아까 이네 요거 빼고 요거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럼 낙찰가가 예로 3억이다. 그럼 뭐 38, 24나 안 되겠느냐. 우리 수강시간에 물어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래 물어보는데 이제 자기들 해서 오늘 정도 연락 주겠대. 그래서 자기들 원래는 다 잡아야 된대요.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 빠졌으니까 대출이 되고 안 되고 가지고 문제 있다. 그런 거를 미리 물어보고 하면 좋아요. 그렇죠? 낙찰 받고 하다 보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대출만 되고 잔금만 넣고 나면은 예로 10억짜리거든, 명색이. 10억짜리니까 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추가 대출을 1, 2, 3억을 해도 안 되겠느냐. 숫자가 워낙 높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추가 대출은요, 바로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6개월을 지내야 그 대원칙이 최소 6개월은 지나가야 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연구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을 해놨는데, 권리 분석은 이 구독션보다도 오히려 지족션이 잘 해놨어요. 이런 거, 농지정에 뭐 법제상권 문제, 그 다음 농점 문제, 이런 거를 우리 지족션에서 지금 갖고 온 건데, 지족션에서 잘 되어 있죠. 내가 보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놨는데, 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공동입찰. 아까 강화되겠죠? 예로, 부부간에 아파트 낙찰받는 거는 경매법정에서 양식을 두 개 더 드립니다. 요거 말고 아까 두 개 더 든다 했어요. 두 개. 양식 두 개 더 있어요.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한 게 양 두 개 넣으면 되고, 온비더는 가야 됩니다. 수요일 날에, 만약에 수요일까지 가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가서, 부부가 가서, 자, 요거는 우리 부부가 공동입찰 들어옵니다. 입찰은 와이프만 했는데, 두 사람 명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입찰 방법은 법정에 가는데 뭐 가야 됩니까? 법정 갈 때. 신분증, 도장, 10% 기본이죠. 기본이고, 우리 공매는 개인 회원하고 온비드에 법령공인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매각기간은 법원, 요거는 자산관리공사. 복수 입찰은, 불가능, 가능 해놨더요. 그게 미납되고 나서, 미납 후 불가능이죠. 미납 후에, 다시 입찰은 안 된다. 안 되고 무효 처리되니까 배우자는 된다. 배우자는 가능. 대양입니다. 가능. 자, 배당금의 공탁. 자, 소액보전금을 2천만원 세입자 주는데 그날 참석이 안 됐어요. 외국에 가 있어서. 그럼 그거를 법원에서 주소가 보면 안 갑니다. 법원에 공탁돼요. 공탁되고 뭐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찾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공탁된 거는 5년 이내 가면 됩니다. 5년 가면 줘요. 자, 59번은 그런 이야기고요. 60번은 채무인수는 우리 MPL에서 많이 씁니다. MPL에서 보통 하고 있어요. MPL. 부실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공매는 우리 MPL이 잘 안 됩니다. 공매는 MPL을, 이거는 이제 주로, MPL 잘 안 합니다. 불가로 가죠. 불가. 그래서 채무인수 뭐 이런 게 잘 규정이 없어요. MPL은. 우리 건조당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공매는 주로 세무 써서 압류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체납해갖고 압류 이런 게 때문에 MPL하고는 그래도 멀습니다. 자, 기를 받고 싶다. 그럼 뭐잡니까? 우리 온비더 활용 후기가 있어요. 요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온비더 활용 후기가. 자, 이거 숙제입니다. 온비더 가서 제일 하단에 제일 오른쪽 가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거를 읽어보시고 기를 많이 받아오시라. 다음 시간에 제가 볼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수상장, 요것도 좋은 게 많아요. 요거는 최근에 며칠 전에 올라온 거고, 여기가 좋은 게 많습니다. 밑에도. 54개는 최근에 올라온 후기고, 역대 수기 공모전. 여기 보면은
80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3억 8천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읽어보죠. 좋은 거 많습니다. 800만 원 주고 샀는데 3억 8천이 됐습니다.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예. 볼까요? 800만 원. 여기 있네. 800만 원이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맹지를 받았는데, 그죠? 보상금도 크게 받고 짜고짜고 해갖고 막 자우장 3억 8천 만들었대.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숙제. 온비드 가서 어디 간다고요? 제일 밑에, 제일 오른쪽에 온비드 활용구가 있더라. 그죠? 요거를 눌러가지고, 두 개를 본다. 그죠? 요거도 보고, 요거도 보고. 두 개를 좀 보라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숙제 또 있어요. 또 숙제가 뭡니까? 온비드 가서 요거 타고, 요거 타고. 그죠? 회원가입하고, 등록하고. 잘 모르면은 자녀들 보고 해도록 하죠. 야, 아버지 거 요거 해놔라, 요거. 하고 뭐 아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 그죠? 우리 공매는, 자, 경매에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내가 불허가 됐어. 보니까. 꼭 전합니다. 원장님, 내가 불허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내한테 물으면 안 돼요. 잘 몰라요. 어디 한다고요? 계장한테 물으면 됩니다. 계장한테. 그 제일 우측에, 구독자 보면 우측에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그거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요새 잘 알려줍니다. 경매장들이 아주 친절 알려줍니다. 물어보고, 겁이 나네요. 내가 불허가 됐는데, 내가 또 입찰하고 싶은데, 계장님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 농청을 내놨겠는데, 본에 농청 못 받으더라. 그래서 그때 불허가 시켰지만은, 요번에 농청 빼고 그냥 진행합니다. 그거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해요. 자꾸 전화를 해봐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요. 자꾸 배워요. 자, 그 다음. 우리 공매하다가, 아까 개인회원, 공인인증 등록하라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못 잡으면 됩니까? 요거 전화하면 됩니다. 꼭 전화해갖고 원장님, 또 이랍니다. 공인연서, 비밀번호 어찌 됩니까? 그거 나도 뭐, 자기 거 비밀번호 내보고 물어보고 합니다. 인정번호 있죠? 인정번호 있는 거예요. 자, 공매하다가 잘 모르면 어디 전화한다고요? 요래. 요거 전화하면은, 원격 전부 다 해줘. 공인인증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저가 들어가고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요 전화하면 예쁘장 아시도 전화 받아요. 아시겠죠? 잘 해줍니다. 자, 임대 물건은 경매에 있다 없다? 없죠? 지하철에서요.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고 있는 뭡니까? 있는 공매에 뭐라고요? 임대 대부 물가. 그죠? 실업자 탈주. 요거 정말 공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임대물건 잘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임대물건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어요. 있으니까 뭔 찾아보면 집 앞 나옵니다. 실업자라고 맨날 울고 불고 할 필요 없어요. 찾아보면은 꽉 찼습니다. 그죠? 제가 그러잖아.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진다. 그죠? 쏟아지고 있는 거야. 쏟아지는 공매의 임대 대부물가. 자, 전국의 랭킹을, 자, 마지막이네요. 전국 랭킹을 좀 찾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경매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50위 찾아갈 건 힘들어요. 전국 랭킹 50위.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좀 힘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구독션 가서 검색을 해야 했더니 이랍니다. 검색 눌러가지고 구독션에서 자, 검색을 하니까 몇 개 넣은 거죠. 이게 많이 떨어진다. 보통 한 2만 건 돼요. 2만 건.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한 2만 건입니다. 많이 떨어진 이유는 특히 저금리 현상이 좀 많이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금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게 0.5, 0.1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2만 건 됩니다. 자, 되는데 요거를 다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럼 뭐 전국의 경매물건 랭킹 50위. 어떻게 찾느냐? 50위.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단 아무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요. 이게 이제 볼락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요. 이거 뭐 있죠? 법원 바로하기. 그죠? 법원 바로하기. 법원 경매정보. 이거 가면은 이제 대법원이 함의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데 경매 두 번째에 다수 관심 없고. 자, 눌러가지고
눌립니다. 그러면은 50개 나와요. 다수 관심 물건 50개 나옵니다. 요거, 우리 교재에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관심 등록된 거. 요거를 봅니다. 요거. 그럼 여기 이제 1억 9,500이,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선수도 있단 말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임야 나와요. 임야. 가평에 예로 3등 된 거.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이 법원서 보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2020에 923이죠. 그럼 요거는 거를 번호를 알면은 구독성 갑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봅니다. 2020에 923. 자, 구독성 가서 2020에 923. 자, 봅니다. 자, 경매도 한 건, 공매도 한 건 되니까 끝납니다. 자, 봅니다. 가평의 조정면에서, 조정면, 임야가 309평인데, 이게, 뭐, 많이 떨어졌어요. 절반 떨어졌어요. 자, 요 본건의 상속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의 파산관제인이, 지금 공인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변호사가 많이 하는데, 요거를 핸드링에서 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 뭐, 내가 불구가 됐어요.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 같이 봅니다. 도입 되겠는가 봅니다. 길이 있다 없다? 있죠, 길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지금 요겁니다. 일단 해랑 들어와 있죠? 있고 그런대로 막 여기가 동네가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 뭡니까? 주로 펜션촌이죠. 그죠? 건너편에 펜션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네가 괜찮고 땅이 막 그런대로 용도지역이 또 뭐냐? 용도지역이 임야인데 준보증산지. 자, 요리 되면 또 괜찮죠? 도로가 있고. 요리 되면은 이거는 이제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도 없고 뭐 빚은 좀 많고 옛날에 얼마 산 거야? 옛날에 1억 5천 100주 샀대. 옛날에 누가 14년 전에 1억 5천 100 주고 샀는데 나는 지금 5,500에 산다는. 자, 근데 불우가 있죠, 이게. 좀 걱정되죠? 전화 어디 한다고요? 여기 있네, 이게. 전화해보라고, 이게. 계장님, 연락처 받아 뭐 좀 문제 있습니까? 왜 불우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계장들이, 저는 압니다. 불우가 결정문을 만들기 때문에. 아,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이내 찾는 거는, 자, 다시 봅니다. 대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에 갑니다. 거 가서 다수 관심 물건에, 예로 경기도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경기도 치가지고 하면은 경상남도 마찬가지 50건이 나옵니다. 그럼 50건의 관심 등록수. 요거는 이제 장바구니 연한 거. 내끼 닫고 연한 거. 이 121명, 70명 이런 겁니다. 그럼 요런 거를 이제 찾으면서 보면 되는데, 대법원서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요 번호를 따가지고 구독션서 봐야 됩니다. 그래, 찾기 좋아요. 자, 그 다음 공매. 경매는 이렇게 이제 답을 줬어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하면은 전국에 무조건 50개 옵니다. 그냥 더 늘리면 전국에 50개, 경기도 늘리면 또 경기도에서 50개, 알겠죠? 그래서 옵니다. 자, 공매는 전국에 50개, 20개를 빚습니다. 온비더, 부동산, 테마문고 가면 20개를 보이죠. 20개. 그럼 20개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왔네. 여기 1,300만 원인데 여기에 자 1등 해놓은 것이 1,300이다. 그래서 제가 구독션 가보니까 이 번호더라. 이 번호인데 180평에 1,300인데 이런 조그마한 50몇 평이죠. 54평짜리네. 이 땅 같아, 이 땅. 이 땅인데 뭐 길도 좀 물은 것 같고 막 그래요. 자, 봅니다. 그러면은 2021 마이너스 06323 마이너스 001 그죠? 자, 봅니다. 자,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공매. 요 가서 일단 눌립니다. 눌려갖고 번호를 넣고 컨트롤 V. 자, 해서 검색했습니다. 자, 요거죠. 요게 이제 언제입니까? 8월 9일, 좀 시간 있다, 그죠? 8월 9일에 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하다 해놨네요. 자, 양평구인데, 양평구는 서울 사람들 다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그 서울시청에서 60km 안에 들어가거든요. 콤파스가. 60k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좋아요. 자, 54평이면 아담합니다. 그죠? 54평에 1,300이다. 자, 이거 다 집 지으면 되겠죠?
아까 봤죠? 32평도 아까 전에 1, 2점 커피점 짓고 다 하잖아요. 그죠? 20평 갖고도 아까 공매도 됐고. 자, 요거는 8월 9일날, 월요일날 10시부터 10일날, 수요일날 5시까지고, 개찰은 목요일날 개찰하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은 월요일날 아침 10시 하고,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1300만원, 이 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물건이 어떻습니까? 대강 보세요. 지금 요겁니다. 하석비 있죠? 요거고 해놨는데, 자, 길을 물은다, 안 물었다, 지금. 얘는 뭘 때리죠? 에이, 맹진해! 이라죠. 답을 합니다. 맹진해! 저 길 안 물은다! 이랍니다. 자, 그래서 전자지도자 눌렸습니다. 스카이뷰를 또 눌렸어요. 잘 모르겠어. 이게 길이 물은지 안 물은지. 자, 이래 보면 또 길 안 물었다, 그죠? 전자지도도 눌렸어요. 자, 지금 이게 뭐 애매하죠, 지금. 애매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표시해놔서 그렇지, 대부분 옆에 붙은 것들은 대부분 이 국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느낌상, 이렇게 쭉 따라와가지고요. 따로 길 같아. 내 느낌을 보내니까.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도 괜찮다. 그죠? 괜찮다. 1300이고 한 50내평이고 너무 클 필요 없어요. 전원주택은 한 10평 정도 짓고, 그죠? 막 그래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1300이 뭐 싸다, 그죠? 그래서 랭킹 20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시. 온비드 가서, 다시 봅니다. 온비드 가서, 자, 온비드 가서 어쩌면 됩니까? 랭킹 20위, 전국 20위. 부동산에 마우스 가면요, 바로 나옵니다. 밑에 바로 뭐 나오죠? 테마 물건. 또 눌립니다. 눌리가 있으면은 티 나와요, 이게 바로. 그럼 여기다, 요거. 그겠죠? 1등, 2등, 이런 금액 편수 안 되겠고, 3등도 괜찮죠? 4,500. 적당하죠? 본게네. 길도 물어갖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등, 5등, 광주 6,100만원. 경기도 광주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서산에도 있고, 멋이 쭉 있습니다. 주로 토지가 많아요. 토지 화성에 멋이 땅이 높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곤잠에 땅이 놓고 성남에 있는 크고, 그 다음에 제천에 3,100만원짜리 땅 뭐 쭉 있죠. 그럼 여기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어요. 자, 찾았죠? 어디 찾는다고요? 부동산 가서 테마 물건에서 찾더라. 전국 20개 매일 이게 나옵니다. 주로 매일 잘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공매를 지금 50개 했는데, 오늘 이제 임대차 법에 조금 몇 개 그거는 다음에 내가 다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간 너무 걸리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1시간 딱.